AI 시대 에너지 확보는 필수.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만약 내일 아침 대한민국의 전력 20%가 갑자기 멈춘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도 아닙니다. 공장도 아닙니다. AI입니다. 그리고 AI가 멈추는 순간 이 나라는 더 이상 기술 국가도 선진국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AI 시대의 에너지가 무엇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 거대한 전력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차분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에너지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에너지를 비용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전기요금, 연료비, 보조금. 하지만 AI 시대에 에너지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권력이고 통제수단이며 문명의 입장권이 되었습니다. AI는 스스로 생각하는 영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기를 먹는 괴물입니다. 챗GPT의 질문 하나를 던질 때 구글 검색보다 10배 이상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이미지 한 장을 생성하는 데는 스마트폰 한 대를 완충할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수억 명, 수조 번의 연산으로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산업은 밤에 불을 끄면 전력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I는 24시간, 365일 단 1초의 쉼도 없이 균일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국가가 착각을 시작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충분하지 않을까? 효율만 높이면 되지 않을까? 이 질문들은 선의에서 나왔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AI 시대의 에너지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통제 가능한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의 블랙홀. 여기서 우리는 가장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시나리오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의 폭발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데이터 센터 한 곳의 전력 사용량은 중소도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퍼스케일이라 불리는 거대 데이터 센터들은 원자력 발전소 한 기의 발전량에 육박하는 전력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2030년 대한민국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지금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치솟을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들이 꽂힌 서버 렉 하나가 소모하는 전력이 웬만한 아파트 단지 전체의 전력과 맞먹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전 세계 AI 칩을 다 만들어도 그 칩을 돌릴 전기가 없어서 정작 우리만의 AI를 가동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총알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데 정작 우리 군대는 총을 쏠 힘이 없어 굶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멈추는 순간 모든 데이터가 휘발되거나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즉, 간헐적 에너지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진입한 것입니다. 지옥의 레이스. 전 세계는 왜 원전으로 회항하는가?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환경보호의 아이콘이었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수십 년 전 폐쇄된 원전을 다시 살리겠다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을까요? 그들이 갑자기 환경론자에서 원자력 찬성론자로 변절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물리적 한계를 만난 것입니다. AI라는 초지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불규칙한 에너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저부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특히 SMR 소형 모듈 원자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기술이 되었습니다. 대형 원전을 짓기 힘든 도심 인근이나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배치하여 송전선로 건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전 기술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의 심장을 어디에 두느냐를 결정하는 공간의 재구성입니다. 이 레이스에서 뒤처지는 나라는 AI라는 거대한 두뇌를 가질 수 있어도 그 내에 피를 공급할 심장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국의 아킬레스건 송전망이라는 혈관. 에너지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혈관 폐색증을 앓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전기를 만들어도 정작 AI 데이터 센터가 밀집한 수도권으로 보낼 전력선이 부족합니다. 지역 이기주의와 보상 문제로 송전탑 하나 세우는데 10년이 걸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AI는 10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전력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발전소를 지어도 그 에너지는 죽은 에너지가 됩니다. 이제 송전망 건설은 단순한 민원 해결의 영역이 아닙니다. 국가 핵심 안보 사업으로 격상되어야 합니다. 도로와 철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전력 고속도로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는 순간 한국의 AI 반도체 전략은 서서히 괴사할 것입니다. 전력은 양보다 질이다. 전력 등급제의 시대. 앞으로의 국가는 전기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균등 배분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기를 구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반도체 전력, 일반 가정용 전력. 각기 다른 품질과 우선순위, 그리고 다른 가격 체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전략적 배치입니다. AI는 0.1%의 전압 강화에도 연산 오류를 일으키거나 시스템이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가정용 전기와는 차원이 다른 고순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전력 인프라를 지능형 그리드로 개편하고 산업의 중요도에 따라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에너지는 이제 공공재를 넘어 전략 자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진짜 역할과 한국의 승부처.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생에너지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역할입니다.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는 주력이 되기엔 지정학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유연성과 분산의 관점에서는 핵심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승부처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영역에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저장 ESS과 전력 제어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미 배터리와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입니다. 언제 저장하고, 언제 풀고,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두뇌 역시 결국 AI가 할 것입니다. 즉, AI를 돌리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해 다시 고도화된 AI가 필요한 선순환 구조를 먼저 완성하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에너지 주권 데이터와 전력의 결합. 많은 국가가 에너지 주권을 말합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에너지 주권은 연료 소유권을 넘어섭니다. 전력 운영 알고리즘을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한국의 전력망 제어 시스템을 외국산 AI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형식만 주권 국가일 뿐입니다. 에너지는 국가의 신경계입니다. 이 신경망의 운영권과 그 안에 흐르는 데이터를 외주줄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자립은 곧 기술 자립이고 기술 자립은 곧 데이터 자립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에너지로 우리 손으로 만든 AI를 돌릴 때만 진정한 주권이 완성됩니다. 국민에게 고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어려운 문제, 즉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완벽하게 깨끗하고 안전하면서 값싸기까지 한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전의 위험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화석연료의 탄소 배출. 모든 에너지원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대가를 논의하기보다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논리와 공짜 점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저렴한 전기료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조금 더 비싼 전기료를 감당하며 AI 주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이류 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정치적 이념을 떠나 생존을 위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 물리 법칙 위의 선택.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AI 시대, 한국은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가? 답은 단순하지만 불편합니다. 원전을 회피하지 말 것. 원전은 AI 시대를 지탱하는 거대한 배터리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이념화하지 말 것. 그것은 주연이 아니라 훌륭한 조연입니다. 송전망과 데이터 센터를 국가안보시설로 격상할 것. 에너지는 그곳으로 우선 흘러야 합니다. 모든 선택을 표가 아니라 물리 법칙 위에서 할 것. 인류 문명은 언제나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지배한 쪽이 규칙을 써 내려갔습니다. 불을 다룬 인류가 맹수를 이겼고 증기기관을 가진 국가가 세계를 제패했듯 AI 시대의 승자는 전력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에너지가 없는 나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가장 영리하게 설계하고 다루는 나라가 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